네, 2020 미 대선 특집으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하루 이틀 안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집으로 이번 주 내내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 대선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소식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시장에 미친 여파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 대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예. 이번에는 끝까지 누가 될지 좀 계속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많은 분들이 예의 주시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 측이 좀 승기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시장 이번 주간 내내 출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그 확정되면 네. 뭐 11월 5일 정도 되면 거의 다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확정되는 시점에 이제 그 5차 부양책이 이제 대한 구체화되는 부분도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혹은 재선에 성공하느냐 혹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혹은 각 후보 간의 수혜질이 좀 다른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요.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반독점 빅테크 규제를 지금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러한 빅테크, IT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일정 부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이든 뭐 상당한 이익을 내면서 또 네. 그들의 플랫폼을 가지고 또 다른 영역으로 계속 확장해 가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게이밍 클라우드 쪽으로도 진출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기존에 이제 좀 독보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면서 기존 회사들이 좀 힘들어지는, 즉 뭐 반독점 규제가 나올 만한 그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여기다가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글세라고 해서 네. 구글이든 애플이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데 그 국가에는 또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도 별로 없다 보니까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엔티트러스트 이슈는 꼭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에서 바이든이 되더라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고 물론 트럼프가 줬던 그 정도의 법인세 효과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빅테크가 성장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네. 언택트 시대의 최고 수혜 산업입니다. 그래서 탑라인의 그로스를 규제로서 막기는 힘들 거고 이제 바텀 라인에서 뭐 텍스든 아니면 일부 뭐 규제는 좀 보강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또 미중 간의 패권 전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주요 기업들이 또 중국 기업이랑 경쟁을 합니다.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우려하는 수준의 규제는 좀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뭐 미친 영향을 본다면은 이번에 반독점 산업규제 강화 공약이 IT 기업들에게는 약간의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무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평가해 주셨고요. 바이든 후보가 미스터 텍스라고 불리더라고요. 계속 최근 기업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하잖아요. 28%까지 올린다 했나요? 예, 어쨌든 뭐 텍스를 트럼프 때 특히 미국이 많이 내렸잖아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보호무역, 자유무역보다는 그래서 미국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바이든 후보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옛날로 좀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미국 경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뉴욕 증시,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계속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했던 말이 봐봐, 내가 당선돼서 내가 대통령을 해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랐던 거야라고 자부했잖아요. 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혹시 친기업 성향이 줄어든다면 뉴욕 증시에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차 경기 부양책이 빨리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이끌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되든 뭐 섹터 간에 좀 서로 이제 좀 희비는 있겠지만 뭐 IT랑 난 IT랑 희비는 있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오히려 부양책 규모는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크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훈풍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확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뭐 바이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화해 제재라든가 중국을 향한 때리기는 좀 달라질까요? 뭐 가장 큰 게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중국 기업들이 했던 잘못된 간행들, 뭐 기술을 훔치고 네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피해를 보는데 중국 기업들만 오히려 그걸 활용하는 그런 잘못된 간행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물론 뭐 하웨이 좀 가격하게 SMIC 블랙리스트에 넣긴 했지만 뭐 민주당 내에서의 로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되든 제재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고 다만 디테일한 제재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하웨이가 세계 시장에서 수출하는 뭐 통신 장비든 아니면 첨단 스마트폰 이런 쪽은 규제가 갈 수 있겠지만 네. 하웨이가 주로 중국에서만 뭐 공급하고 있는 뭐 서버든 PC든 이런 쪽은 또 규제가 또 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트럼프도 조금은 룸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바이든도 그런 부분은 룸이 있겠지만 다만 이제 협상할 때 이제 바이든 후보는 더 인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규제를 푸는데 좀 더 큰 장애 요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봐집니다. 네. 그럼 국내 IT,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뭐 변화가 있는지 그 영향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야 될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뭐 네. 큰 상관은 없을 것 큰 같아요. 상관은 인프라 없나요? 투자를 확대를 할 거고 뭐 그린 뉴딜이든 뭐 대부분 네. 할 건데 친환경 쪽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도 할 거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는 특히 서버 쪽 북미의 서버 투자랑 많이 관련이 되는데 네. 어쨌든 뭐 경기 부양을 하고 5차 부양책이 재개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이제 다시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충분히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누가 되든 반도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서버 쪽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동부분은 오히려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는 누가 되든 재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되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확확 변한다라기보다는 물론 그 순간은 변할 수 있지만 다시 제자를 찾아 돌아올 것이다. 그 예.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4분기로 좀 초점 맞춰봤을 때 IT 시장의 악재와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악재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는 거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고정 가격이 확정이 됐는데 서버 디램 뭐 10월달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디램 PC의 고정 가격도 그렇고 다 하락을 했거든요. 10월 말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악재는 역시 여전히 고객들의 재고가 많다. 이게 악재인 것 같아요. 특히 서버 쪽으로. 뭐 호재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상 밖에 또 선전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뭐 재택근무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이 지금 수요가 상당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게임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그래픽 디램 수요가 상당히 양호하고요. 여기에 이제 하웨이 제재로 인해서 수주 절벽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하웨이 자리를 바로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샤오미, 오포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반도체 발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한국 기업들의 10월 수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뭐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이제 노근상 센터장님 나오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걸 올려주셨어요. 혹시 반도체나 삼성전자 지금 모아가도 되는지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옵테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사들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알리바바, 바이두, 네이버가 서버에 채용한 것을 위협으로 안 봐도 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좀 제가 내용을 봤으면 좀 더 네, 저도 지금 즉각 일단 전해드려서요.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저희는 내년에는 더 그림이 좋고 이번 3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지만 네. 반도체 이익은 뭐 저희 예상대로 순정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4분기는 감소는 하겠지만 네. 내년도는 특히 스마트폰 여기에 또 서버 쪽 투자가 재개되기 때문에 2021년의 그림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특히 이번에 완제품 사업부가 수익성이 좋아졌던 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정말 온라인 비중이 올라가서 이게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오프라인 유통상들의 부가가치가 온라인 제조업체한테 좀 헤게모니가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올 연말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배당 기준일에 잘 매수를 한다면 특별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배당 투자로도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의 그 특히 SSD 사업을 인수를 했고 특히 인텔의 SSD가 알리바바, 텐센트 그런 쪽 중국 쪽에 MS가 높기 때문에 네. 뭐 일정 부분 근데 원래 그거는 인텔이 공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삼성의 특히 SSD는 엔터프라이즈 SSD는 주로 이제 북미 회사 아까 저희가 언급드렸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 상당히 높은 마켓쉐어를 가진 상태에서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까지도 삼성전자 비중을 좀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뭐 불확실성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기업용 SSD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동부분은 좀 이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질문의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질문 내용을 네. 얘기로만 듣고 글로 봤으면 좀 더 왜냐하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저희도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드리는 점이 있어서 이 정도의 답변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 며칠은 조금 반등을 하면서 바닥 다지고 있는데 코스피 2,400선 연말 내 탈환 가능할지 또 어제 보니까 예. 이제 양도세 소득 기준 그대로 그냥 현행 유지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전체적인 비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저희는 양도세 부분이 네. 뭐 특히 코스닥에는 영향이 많았고 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며칠 전까지 주가에는 좀 이미 프라이싱이 된 것 같아요. 네. 일정 부분 비중을 조절한 투자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동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유예가 되면 주가가 좀 더 탄력이 더 있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미 대선 이후에는 코스피는 다시 반등, 특히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언택트, 그리고 배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 자체가 내년에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특히 저금리 하에서 저는 코스피는 충분히 반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에 따른 영향 그리고 이참에 IT, 그 연말 코스피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